책 읽어주는 여자 레인보우의 탈무드 이야기.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레인보우 탈무드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지혜들을 10여 년에 걸쳐 2000여 명의 학자들이 책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죠. 법전이 아니면서도 법을 다루고 있고, 역사책이 아니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며, 인명사전이 아니면서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백과사전이 아니면서도 백과사전처럼 5000년에 걸친 유대인의 지적 재산과 정신적 영양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성공의 문을 열려면 탈무드를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생의 지혜를 여는 열쇠가 있는 탈무드 이야기. 지금부터 저 레인보우가 한 편 한 편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답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은 갓난아기 한 명을 안고 와서는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현명한 왕이시여, 이 아기는 제 아이입니다. 10달 동안 제 뱃속에 있다가 낳은 틀림없는 제 아이입니다. 첫 번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솔로몬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기는 제 아이입니다. 저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억지를 부리고 있지 뭡니까? 지혜로운 왕이시여, 꼭 제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두 번째 여인도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지 않은 물건은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공평하다. 그러니 저 아기를 잘라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누어 주도록 하라. 솔로몬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첫 번째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반쪽인 아기라도 갖겠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기를 반씩으로 나누다니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십시오. 제발 아기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의 다른 반응을 보고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름지기 부모란 자식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법. 아기를 살리려 한 첫 번째 여인이 바로 아이의 어머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욕심낸 두 번째 여인은 당장 끌어내도록 하라. 솔로몬 왕의 지혜로 아기는 무사히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사랑이 깊죠. 솔로몬은 이러한 점을 알고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아기 엄마를 가려낸 거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다음 이야기는 자루 속의 깃털입니다. 자루 속의 깃털. 어느 마을에 수다쟁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다쟁이 여인은 다른 사람 흉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또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저기다 부풀려서 옮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다쟁이 여인의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끼리 자주 싸움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참다 못해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님, 수다쟁이 여인 때문에 마을이 하루도 평화로울 날이 없답니다. 수다쟁이 여인의 버릇을 좀 고쳐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라삐는 곧 수다쟁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부인,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고 없는 말을 지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수다쟁이 여인이 시치미를 뚝 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라삐님? 저는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전했을 뿐일걸요. 수다쟁이 여인은 끝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삐는 수다쟁이 여인에게 큰 자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지킨다면 앞으로는 부인 마음대로 말하고 다녀도 좋습니다. 자, 이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에 뿌리면서 집에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뿌린 것을 남김없이 주워와야 합니다. 자루에는 새털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다쟁이 여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라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좋아요. 이까지 뭐 그리 어렵겠어요? 수다쟁이 여인은 라삐가 시킨 대로 집으로 가면서 새털을 한 줌씩 길에 뿌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자루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다쟁이 여인은 다시 새털을 자루에 주워 담으면서 라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벼운 새털은 바람이 불기만 하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려 처음만큼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삐를 만난 수다쟁이 여인은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라삐님, 새털이 바람에 날려서 도저히 다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러자 라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사람의 말도 저 자루 속에 담긴 새털과 같습니다. 한번 입 밖에 내뱉은 말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날아가 버려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삐의 말을 들은 수다쟁이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엎질러진 물이란 표현이 문득 떠오르네요. 한번 입 밖에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죠.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되네요. 다음 이야기는 다시 찾은 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찾은 돈. 고향을 떠나 장사를 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상인은
장사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큰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상인은 생각 끝에 돈을 땅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숲속 나무 밑에 돈을 묻고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돈을 찾으러 간 상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 밑에 묻어 놓았던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 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던 상인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언덕 위에 돈을 묻을 때는 미처 보지 못한 집이 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얼른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상인이 돈을 묻은 나무 쪽으로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라, 이 창문으로 내가 돈을 묻는 걸 보았구나. 상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나이 지긋한 집주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사를 하는 상인인데 어르신의 지혜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지 말해보시게. 예, 제가 이번에 큰 돈을 벌어 저만 아는 곳에 그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더 큰 돈을 받기로 되어 있답니다. 이번에 받을 돈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땅에 묻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자 집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네라면 헷갈리지 않도록 같은 장소에 돈을 묻겠네. 땅속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나? 그렇군요. 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내일 돈을 받으면 지난번에 묻어둔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그곳에 돈을 같이 묻어야겠습니다. 상인은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묻어두었던 나무 가까운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상인이 돈을 묻어 놓았던 나무에 낮에 만났던 나이 지긋한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꺼내간 돈을 도로 묻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집주인은 상인이 내일 받게 될 돈까지 모두 차지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욕심 많은 집주인이 떠나자마자 지혜로운 상인은 나무 밑에 묻어놓은 돈을 얼른 파냈습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며 고향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지혜가 지식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 잘 응용하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편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